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A치과 원장 전인성입니다. 오늘부터 4회에 걸쳐서 제품 소개 영상 4편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저번 시간에 그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겠지만 제가 3년 반의 SQ 임플란트 회고록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고요. 오늘은 좀 제품에 특화시켜서 4가지 영상을 한번 좀 순차적으로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덴티스의 이 SQ 임플란트는 사실은 제가 범용성으로 이미 여러분들이 어떠한 구강 내의 다양한 환경에서도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SQ 임플란트 그 본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우리가 레귤라 커넥션이 있고 또 미니 커넥션이 있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SQ 임플란트는 아시다시피 원바디 하악 전치부형 2.5 픽스 임플란트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3.5, 4.0, 4.5 이렇게 증가해서 7.0까지 임플란트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3.5가 네로우 커넥션이고, 그리고 4.0부터 그 이상이 레귤라 커넥션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요즘 또 새로운 어떤 출시되는 방향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4.0 임플란트의 벽의 두께가 얇음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레터럴 디스로징 포스에 의해서 벽의 마이크로 갭에 의한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4.0과 3.5를 미니 커넥션으로 독립시켜서 하나의 어떤 제품군을 형성했죠. 이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두 가지의 커넥션이 존재한다고 봐도 될 것이고요. 기존의 것은 3.5와 4.0 이상, 그리고 새로 나오는 미니 커넥션은 3.5와 4.0이 동일한 커넥션이 되고, 그 다음에 4.5 이상, 이런 식으로 보통 분류를 해서 쓰게 되는데, 이미 저는 데이터를 이미 다 갖고 있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임상적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레귤라 커넥션을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볼까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3년 반의 SQ 임플란트 회고록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떤 임플란트 시스템이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상황이 되려면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다 만족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것에 대한 것은 그 유튜브 영상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한 두세 개 케이스를 좀 리뷰를 잠깐 또 할 텐데요. 우리가 발치 후 즉시 식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임플란트 근단 고정을 얻어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파트가 될 것이고, 그리고 상악 전치부는 그러한 레이비알 플레이트의 두께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를 좀 보려고 하는 것이죠. 일단 수술 동영상을 좀 잠깐만 볼까요? 중년의 여성 환자분인데 지금 상악 4전치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환자는 뭐 상악 4전치를 제가 뽑아낼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 2개의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죠. 여러분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만약에 4개의 치아가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에 2개의 임플란트를 당연히 심으면 되죠. 그리고 이 2개의 임플란트의 위치는 당연히 가장 바이오미케니컬하게 가장 좋은 위치는 2번과 2번 위치가 될 것이고요. 당연히 두 번째는 2번과 1번이 또 될 것이고, 또 역시 이쪽에 1번과 2번이 될 수 있고, 마지막으로 1번과 1번 2개에도 우리가 임플란트 충분히 심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2개의 임플란트를 가지고 4개의 브릿지를 만드는 것은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이제 3년 반 전에 했던 케이스인데요. 이제 상악 4전치를 뽑아낼 것입니다. 우리가 상악 전치부의 임플란트는 가능한 한 플랩을 열지 않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초이스라고 제가 늘 강조를 하죠. 그 이유는 역시 인접 치아를 고려해서 신미성을 잘 유지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한 팩터가 될 겁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상악 전치부는 수평적인 위치를 제일 먼저 마킹을 하고, 그 다음에 2.0이나 2.1 드릴을 드릴링 하면서 우리가 각도를 잡고 마지막으로 깊이를 조절하는 거죠. 이 환자는 제가 지금 SQ 제일 먼저 사이드 컷 드릴을 이용해서 2번 부위에 먼저 드릴링을 먼저 시도를 하고 있고요. 95%의 환자는 구개 측 벽의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거기서 근단 고정을 얻어내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지만 5%의 환자는 구개 측의 벽의 두께가 매우 얇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다른 형태의 각도를 찾아내야 되죠. 제가 지금 2번 부위에 임플란트를 드릴링을 했는데 구개측 벽의 두께가 너무 얇아요. 이럴 때는 1번으로 바꾸는 것도 좋고, 물론 꼭 2번에 심어야 된다면 다른 각도, 업라이트 각도를 우리가 찾아내는 것도 중요할 텐데, 어쨌든 지금 이것은 1번도 있고 2번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플란트 위치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좀 더 다양할 수 있죠. 지금 보시다시피 사이드 컷 드릴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구개측벽에 먼저 드릴링을 시행을 하고,
다음 단계 3.0, 3.5의 위치로 드릴링을 하는 거죠. 지금 제가 12번도 드릴링을 하고 있는데 역시 이 부위도 구개측벽의 두께가 매우 얇아요. 그래서 링구알 쪽 구개측에 천공이 되는 걸 확인하기 때문에 다시 11번 부위로 드릴링을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환자는 지금 2번과 2번의 구개측벽의 두께가 얇은 거예요. 그러면 그냥 1번의 위치로 제가 만들 생각입니다. 자, 1번의 위치에 정확하게 사이드컷 드릴링을 시행을 하고 지금 제가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의 오른손으로 골막기자를 가지고 구개측벽을 들어 올리고 있고 저의 왼손으로 뎁스 게이지를 넣으면서 그 두 개의 각도가 모이고 있느냐 벌어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아날로그적으로 구개측벽의 두께를 우리가 체크를 해내는 거죠. 자, 구개측벽의 두께에 천공이 없다면 이제 우리는 거기다가 드릴링을 해야죠. 지금 이 환자는 너무나 컨캐버티가 심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유니레터럴 버티컬 플랩을 여는 거고요. 이때도 중앙 부위의 파필라는 건드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좋습니다. 자, 제가 어쨌든 지금 11번 부위의 구개측으로 정확하게 SQ 임플란트를 식립을 위한 드릴링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상악 전치부의 SQ 임플란트는 뭐 가장 이상적인 직경이 4.0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제가 SQ 4.0의 10mm를 21번 부위에 식립하고 있고요. 뭐 셀프 스레딩 파워가 좋기 때문에 뭐 고정력을 얻어내는 것은 큰 무리가 없습니다. 상악 전치부는 first choice가 플랩을 열지 않는 거고요. second choice는 내측 절개를 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렇게 전정 절개를 동반해서 혹시 컨캐버티 쪽으로 천공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내려고 하는 것이고 21번 부위는 지금 제가 SQ 4.0의 12mm를 식립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하나의 수직 절개를 그은 유니레터럴 버티컬 플랩을 했기 때문에 뭐 임플란트 각도를 재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근단 고정 얻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 드릴링 시퀀스와 임플란트 직경 간의 코디네이션이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어버트먼트를 꽂고 있죠. 당연히 즉시 부하를 하려고 합니다. 협축, 순축으로의 갭 디스턴스가 대략 1mm 정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는 본을 패킹을 해 넣어야 될 것입니다. 자, 지금 당연히 뼈를 패킹해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버트먼트 2개. 지금 11번 부위와 12번에 있는 컨캐버티 쪽에는 워낙 지금 뼈에 얇게 지금 이렇게 디펙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 정도를 이식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뼈는 갭 디스턴스로 이렇게 패시브하게 다져놓는 정도. 자, 커버 스크루를 껴고 본을 패킹했고요. 그 다음에 커버 스크루를 다시 빼내야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다 어버트먼트를 꼽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임상에서 하는 가장 많은 형태의 수술이 될 거예요. 이때 이러한 SQ 임플란트가 상악 전치부에서 발치 후 즉시 식립과 즉시 부하가 동시에 동반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고 이럴 때 예지성 있는 결과를 충분히 얻어낼 수가 있죠. 자, 이제 우리가 봉합을 해내면 봉합 수술은 끝납니다. 단순 봉합으로 하나씩 마무리를 해 나가고요. 지금 이때 이 임플란트, SQ 임플란트의 초기 근단 고정은 30N이 정확히 나왔고 그 상태에서 정확하게 수술을 하나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레디메이드 어버트먼트를 꼽는 경우에는 당연히 환자와 이제 바이트를 이렇게 시켜봐서 하악 전치와 겹치는지를 좀 보는 게 좋겠고 그 상태에서 얼마 정도의 룸이 들어갈 수 있는지, 즉 즉시 부하 임시치아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는지를 봐야 되고요. 그게 약간 부족하다면 이 레디메이드 어버트먼트는 직접 프레퍼레이션을 해서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수직절개 부위 정확하게 단순 봉합으로 마무리해야죠. 어쨌든 뭐 수술은 이렇게 끝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단순하게 수술을 마무리했고 지금 두 개의 임플란트 처음에는 12번과 22번 부위에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여기가 지금 구개측뼈가 얇았죠. 그래서 21번과 11번 부위로 지금 위치를 변동을 시켰고요. 자, 이제 이게 최종 모철물이 끝난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날로그적으로 식립했기 때문에 제가 구개측벽에 정확히 붙여서 식립을 하였고 레이비알 플레이트의 순축거리 두께는 정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날로그적으로 수술을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지금 이 환자는 수술 직후에 지금 제가 레디메이드 어버트먼트를 2개를 꼽았고 여기에 있는 SQ는 30N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어버트먼트도 당연히 30N으로 결차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임시차를 만들어 주는데, 임시차는 여러분 머릿속에 세 가지가 돌고 있어야죠.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직접 by yourself,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든가, 여러분 병원에 기공실이 있다면 그럼 랩 테크니션 기공실에 보내든가, 그게 아니라면 3D 프린팅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환자의 처음에 있는 이 상태를 복제를 해서 하나의 껍질을 하나를 만들어 놓을 수 있다면 여기서 구강 내의 체어 타임은 아주 간단하게 끝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 뭐 레진, 여러분이 쓰고 있는 셀프 큐어링 레진을 도우 스테이지로 믹싱해서 안에다 포어링해서 넣었다 뺐다 반복해서 완전히 굳으면 장착해버리면 되는 것이고, 그 상태로 3개월 있다가 이제 우리가 파이널로 들어가게 됩니다. 뭐 이 환자 지금 3년 반의 리포트, 이건 이미 제가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건데, 어쨌든 발치 후 즉시 식립과 그에 따른 즉시 부하, 물론 상악 전치부니까 교합이 되지 않는 즉시 부하겠죠. 이런 것들이 아주 안정적인 멘토 수치가 잘 올라가는 걸 우리가 확인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범용성으로 이 SQ 임플란트를 여러 군데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레귤라 커넥션은 어쨌든 그 내부의 테이퍼링 각도가 보통 11도가 되고 있고, 상악 전치부는 벽의 두께가 좀 얇아도 사실 큰 문제가 없죠. 뭐 상악동 거상술과 즉시부화한 케이스를 하나만 잠깐 볼까요? 제가 지금 자꾸 즉시부화를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임플란트 표면을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하이드로필릭서티, 즉 웨터빌러티가 증가하는 걸 보통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프로스 앤 콘스가 있습니다만, 더 좋은 임상적인, 이것이 정말 확실한 어떤 좋은 표면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려면 즉시 부하가 반복적으로 프라딕터블하게 잘 성공을 해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의미죠. 이 환자는 60대 후반의 이제 여성 환자분인데 지금 사이너스가 이런 식으로 관찰이 되고 있고요. 뭐 잔존치적 올량이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대략 한 4, 5mm쯤 되고 있죠. 당연히 크레스탈 해도 되는데 뭐 이때 레터럴 여는 게 뭐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고, 제가 SQ에 10mm 임플란트를 심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다 레터럴 윈도우를 열 거예요. 그리고 물론 잔존치적 올량이 한 5m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뼈 이식제는 넣을 필요가 없죠. 그냥 여러분들이 PRF만 있으면 넣어도 되고, 아니면 뭐 사실 간단한 DBM 계통의 뼈도 넣어도 되고, 뭐 어떠한 뼈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제가 수술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이 환자의 오른쪽은 제가 3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할 겁니다. 미디 크레스탈 인시전 긋고 수위적이 하나 긋고요. 그 다음에 상악동 전벽을 노출시켜야 됩니다. 항상 색깔의 변화를 주목하면서 뼈의 그라인딩을 시도하는 게 좋겠고요. 옐로우 컬러의 본 컬러가 페일 블루이시한 그레이 컬러, 창백한 파란빛이 도는 회색빛이 돌게 되면 점막에 가까워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앞쪽은 사이너스랑 관계없는 부위니까 제가 드릴링을 시행을 할 겁니다. 여러분 즉시 부하하려면 가능한 한 임플란트 간의 각도를 잘 맞추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터 임플란트 앵귤레이션이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레디메이드 어버트먼트를 바로 쓸 수가 있겠죠. 어쨌든 뭐 상악 지금 구치부는 제가 윈도우를 열어서 점막을 정확히 거상을 할 거고요. 여기는 잔존치적 올량이 한 4, 5mm 정도 되기 때문에 굳이 골 이식제 필요 없어요. 자, 패러라인 핀을 꼽고 그 다음 단계 드릴링을 시행을 하죠. 임플란트를 미리 심었다면 임플란트에 가이드 핀을 꽂고 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아날로그적으로 7mm를 띄우고 7mm를 띄우고 9mm를 띄운다는 느낌을 정확히 가지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3개의 임플란트를 위한 드릴링을 마무리해냅니다. 항상 언더 드릴링은 본의 밀도를 보면서 들어가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겠죠. 제일 앞쪽은 SQ 임플란트 4.0에 10mm를 식립할 거고요. 중간 임플란트는 4.5에 10mm를 식립할 겁니다. 마지막 거는 5.0에 10mm를 식립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사이너스에는 지금 뼈 이식을 특별히 시행하지 않고 PRF만 집어넣겠습니다. 윈도우 리포지셔닝 해낼 것이고요. 여기는 5.0에 SQ 10mm를 식립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레디메이드 어버트먼트로 꼽을 거예요. 이 레디메이드 어버트먼트도 모두 30N으로 결착을 해야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중년 여성분은 상악 전치부에서 교합이 되지 않는
non-occlusal immediate loading을 시행했던 거고 이 환자분은 씹어 먹게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occlusal immediate loading을 할 겁니다. 결국 표면이 정말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하려면 이러한 형태의 즉시 부하가 반복적으로 성공을 해내야 돼요. 지금 여기는 제가 견치 부위에 앵커 나트를 지금 돌리고 있죠. 그래서 수직절개에 있는 부위가 조금 더 자연치하적으로 밀착되도록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고 뭐 간단하게 사실 수술이야 뭐 한 20분 정도면 끝나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임플란트 사이에 단순 봉합, 심플 인트럽 슈처를 지금 해내고 있고요. 상악 좌측은 두 개를 심을 건데 여기는 뭐 상악동 거상술과 그냥 단순하게 제가 수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합치가 지금 너무 많이 정출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의 동의를 당연히 먼저 구했을 것이고요. 여기서 오클루잘 리덕션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역시 똑같은 세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죠. 여기에 지금 세 개의 상악 우측에 임플란트를 심었다면 만약에 제가 즉시 부하를 해야 된다면 역시 세 가지가 돌고 있어야죠. 여러분이 직접 만들든가 기공실로 보내든가 아니면 3D 프린팅으로 출력을 하든가 이 세 가지는 사실은 조금 더 깊은 의미들이 있는데 간략하게 얘기하면 사실 어떠한 기법의 즉시 부하를 선택하느냐는 가장 본질적인 것이 체어 타임이에요. 체어 타임을 줄일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최종 보충이 잘 끝났고 제가 역시 3D 프린팅을 통해서 임시차를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바로 즉시 부하를 시도했습니다. 실밥은 대략 한 2주 있다 풀어내면 될 것이고요. 이 상태로 한 4개월 정도 쉽게 만드는 거죠. 이 환자는 당연히 뭘 다 씹어 먹어요. 씹어 먹고 그 다음에 4개월 후에 최종 보철물로 바꾸게 됩니다. 3년 반 후의 소견인데요. 지금 상악 우측에 즉시 부하를 했던 부위, 상악 좌측에 컨벤셔널 로딩을 했던 부위 모두 안정적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우측에 3개, 좌측에 2개 임플란트가 들어갔고요. CT 보면 지금 상악 좌측에 GBR 했던 부위, 여기 지금 뼈를 이렇게 이식을 해놨던 부위도 뼈가 지금 잘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고 상악동 거상술 했던 부위야 이 SQ 임플란트의 지금 표면은 워낙 우수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를 지금 디펙트가 굉장히 큰 부위죠. 지금 제가 상악동 내에 뼈를 이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점막을 거상하고 PRF만 넣고 그 상태에서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아주 안정적인 뉴 플로어를 만들어내고 있고 RSQ 밸류, 멘토 수치는 거의 80대 중반까지 올라가는 걸 확인해 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레귤라 커넥션은 이미 우리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거고 그 다음에 3.5만 미니 커넥션이었고 네로 커넥션이었고 4.0부터 우리가 레귤라 커넥션으로 나와 있던 거죠. 자, 마지막 한 케이스만 잠깐 더 레귤라 커넥션을 리뷰를 좀 할까요? 지금 이 환자 제가 아주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심을 건데 제가 오늘 즉시 부하만을 조금 뽑아서 보아드리는 이유는 이 즉시 부하가 돼야지만 그 임플란트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성분인데 제가 상악에 몇 개, 하악에 이제 6개 임플란트를 식립할 거고요. 상악 임플란트는 뭐 아주 너무나 쉬운 것들이니까 여러분 지금 보면 제가 임플란트 심을 때 이렇게 임플란트 심고 그 앵귤레이션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임플란트 가이드핀을 꼽고 그것을 보고 우리가 드릴링을 하나씩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 임플란트를 식립해 나가는 것이고요. 뭐 당연히 봉합해서 끝낼 겁니다. 역시 상악 좌측은 지금 제가 리치를 익스펜전 하고 있고요. 뭐 익스펜전 하는 기법들은 워낙 여러 가지가 있지만 셀프 컨테인드 디펙트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SQ 드릴링을 이용해서 점차 리치를 익스펜전 행전해 나가고 있고 리치 익스펜전이 되면 이제 우리가 드릴링을 시행합니다. 지금 SQ 임플란트 여러분들 4.5와 보통 5.0을 우리가 소구치 대구치에 많이 쓰게 되죠. 당연히 레귤라 커넥션이니까 제가 좀 이따 이제 오늘 말씀드릴 미니 커넥션 얘기를 할 텐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SQ 임플란트의 4.5와 5.0은 사실은 소구치 대구치로 가는 게 좋죠. 그 다음에 4.0은 이제 새롭게 나온 미니 커넥션으로 가야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미니 커넥션이 이제 여러분들 제가 오늘 데이터를 조금만 보여드릴 텐데 미니 커넥션의 의미는 4.0으로 사실 대구치까지 커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4.0의 두께를 거의 5.0 두께와 동일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것이 된다면 4.0의 임플란트를 범용성으로 가져가자고 하는 거죠. 어쨌든 4.5를 심을 수 있다면 그냥 4.5를 심으면 됩니다. 그리고 5.0을 심어도 되고, 자, 임플란트 식립하고 나서 각도를 한번 체크해 보는 거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깊이 조절을 할 것이고요. 리치를 익스펜전 했기 때문에 그냥 커버 스크루 낄 것이고, 그 다음에 풀 클로저 시행하겠습니다. 하악은 제가 이제 발치 후 즉시 식립을 시행하면서 즉시 부하까지 같이 할 거예요. 제가 지금 저희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략 50%의 환자는 지금 이 SQ 임플란트를 거의 사용을 하고 있는데, 뭐 드릴링과 이런 것들이 아주 편하고, 일단 그 다음에 즉시 부하가 아주 안정적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패러링 핀 꼽고 그걸 보고 드릴링 하는 거죠. 저는 지독한 아날로그주의자였지만 디지털을 지금 3D 프린팅을 시작해서 가이드 수술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떠한 시츄에이션, 어떠한 상황에서는 여전히 아날로그적인 감각으로 수술하는 게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느낌을 여러분과 좀 공유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코스 같은 데서 만나면 제가 좀 더 깊게 좀 솔직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정확하게 임플란트를 심어 나가고 당연히 근단 고정을 통해서 30N을 얻어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즉시 부하할 거면 역시 그 고정력도 얻어내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SQ 임플란트를 통해서 레디메이드 어버트먼트와 캡을 통해서 캡 방식의 즉시 부하를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상악, 하악 좌측을 발거하기 전에 미리 우측만 수술을 해서 수직 공용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 환자의 원래 수직 공용을 그대로 갖고 갈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악 좌측을 또 뽑게 되고, 역시 여기도 3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됩니다. 정확한 근단 고정을 잘 얻어내고, 발치 후 즉시 식립과 즉시 부하를 동시에 하겠다는 거죠. 역시 레디메이드 어버트먼트 꼽고 캡을 꼽을 거예요. 간단한 GBR로 마무리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수직 고경은 지금 처음의 수직 고경과 동일한 수직 고경이 되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즉시 부하 보철물을 만들게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우측에 3개를 식립했고 좌측에 2개, 하악은 6개의 SQ를 다, 지금 여기 식립된 11개의 임플란트가 모두 SQ 임플란트가 들어가 있고요. 하악은 즉시 부하가 됐고 상악은 일반 부하, 컨벤셔널 로딩이 장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제 우리 미니 커넥션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임플란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가 올해가 임플란트 시작한 지가 이제 26년 정도 됐는데, 어떤 합병증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해왔죠. 합병증, 컴플리케이션의 본질은 회사의 문제, 환자의 문제, 의사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3가지가 동반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대략 얘기를 해왔고, 저도 이런 식으로 강의를 굉장히 오래 해왔죠. 근데 이제 이게 데이터를 쌓아가고 치밀하게 데이터를 쌓아가야 돼요. 데이터를 쌓아가고 결국은 문제가 생기는 그 지점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50%의 문제점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마이크로 갭이라고 하는 임플란트와 지대주 사이의 계면에서 나타나는 이 문제가 거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범용성으로 본 레벨의 인터널 타입을 쓰고 있죠. 여러분들이 익스터널 타입을 쓰고 계시거나 티슈 레벨을 쓰고 있다면 약간 얘기가 달라요. 근데 저도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익스터널을 옛날에 30%, 티슈 레벨을 30%, 그리고 나머지 30%를 본 레벨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저희 병원의 직원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가야 되냐면 한 가지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죠.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4.0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4.0에 벽의 두께로부터 거의 50% 이상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것을 원래 쓰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미니 커넥션이 나왔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이 벽의 두께들을 증가시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3.5와 결국은 3.5와 4.0의 미니 커넥션을 따로 독립시키겠다고 하는 이 개념의 출발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저는 이미 여러분들한테 데이터를 보여드리기 전에 이미 1년 반 전부터 데이터를 다 만들어 놨죠.
그리고 이것들이 제가 지금 소구치까지밖에 안 했는데 4.0을 대구치로 가져가자는 게 저의 목표예요. 사실은요. 조금 더 깊은 얘기는 나중에 더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하악 전치부, 상악 전치부, 프리몰라. 당연히 발직이 다 동반되는 이 지점이 이 미니 커넥션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려야지만 이 벽의 두께를 많이 증가시키려고 하는 거죠. 여기를 거의 0.43이라고 하는 두께는 어마어마한 두께예요. 사실은요. 이거는 원래 4.5 이상에서만 나오는 두께인데 3.5도 0.37 두께로 가겠다는 거고 4.0도 0.43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미니 커넥션을 가지고 지금 먼저 소구치 부위에 한번 수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중절, 여기 3번이 되고요. 여기에 지금 제가 임플란트 하나를 심으려고 합니다. 당연히 4.0을 심으면 좋은데 4.0이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 아시겠지만 약간 깊게 심으면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상 벽의 두께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제가 미니 커넥션을 식립했고 힐링 캡을 꼽았고 파이널 보철물이 완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벽의 두께를 한번 잘 보시면 이 벽의 두께가 4.5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4.0을 심어도 우리가 4.5 이상의 벽의 두께를 가지고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출발점은 4.0이 모든 부위를 커버할 수 있다고 하는 출발점이 되는 거죠. 지금 이 벽의 두께를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3.5를 제가 심은 거예요. 3.5의 벽의 두께인데 0.38mm의 두께를 갖고 있죠.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 정도의 두께를 3.5에서 소구치 부위를 일단 커버하려고 하는 거죠. 멘토 수치는 10주에서 지금 80대 중반이 나오고 있는 걸 보면 뭐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악 전치에도 당연히 쓸 수 있죠. 하악 전치 상악 측절치를 얘기해 볼까요? 측절치 당연히 3.5 심어야죠. 지금 제가 3.5를 심었고 본 리스폰스 굉장히 좋고요. 포토를 보면 이 환자는 70대 후반의 남자 환자입니다. 제가 요 중절치 임플란트 제가 심은 거고요. 요 임플란트는 지금 심은 지가 한 14년쯤 됐습니다. 어쨌든 뭐 여기 도자기가 약간 깨진 거 이 어르신이 뭐 큰 문제 없다고 쓰시고 있고 지금 여기는 2번을 제가 뽑은 거고요. 2번 뽑고 제가 지금 미니 커넥션을 수술을 했고 지금 최종 보철물이 안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뭐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여기는 4.0을 한번 볼까요? 이 벽의 두께를 잘 보면 거의 5.0과 동일한 두께가 나오고 있죠. 이러면 칸틸레버 쓸 때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지금 제가 하나를 심고 칸틸레버를 장착할 겁니다. 지금 보면 벽의 두께가 매우 얇죠. 이럴 때 우리가 3.5나 4.0을 심으면서 여기에 있는 이 부위에 갭 띈 뼈를 당연히 이식을 해야 되고 당연히 뼈는 안창적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거는 뭐 제가 그 구개측에서 더블 블레이드를 이용해서 연조직을 좀 채취를 했고 어쨌든 하나의 임플란트를 심고 결체 조직을 이식했고 그 다음에 수술을 마무리한 증례입니다. 지금 3.5나 4.0 미니 커넥션을 가지고 두 개의 칸틸레버까지 완성을 해낸 것이고요. 아주 안정적으로 잘 유지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많은 문제의 출발점이었던 벽의 두께를 이 미니 커넥션으로 서로 독립시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3.5와 4.0의 미니 커넥션은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혹시 타 회사의 임플란트의 미니 커넥션과 다 호환이 또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범용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악 전체야 뭐 당연히 3.5를 심어야죠. 지금 제가 하악의 2를 뽑아내고 3.5의 미니 커넥션을 두 개를 식립을 하고요. 지금 여기 빨간색의 라벨이 붙어 있는 게 미니 커넥션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존의 어떤 SQ 임플란트에는 이 빨간색 라벨이 없죠. 그거는 그냥 네로 커넥션과 레귤러 커넥션을 얘기하는 거고 빨간색 라벨이 붙은 게 미니 커넥션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수술 식립하고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뼈가 좀 불규칙한 경우에는 우리가 프로파일 드릴을 쓰는 게 좋죠. 그래서 프로파일 드릴링을 해서 뼈를 약간 컨투어링을 해서 힐링 캡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이 프로파일 드릴도 지금 SQ를 전용으로 나와 있는 프로파일 드릴이 덴티스트에서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뭐 두 개를 심어서 이건 뭐 당연히 문제가 없을 거예요. 요게 프로파일 드릴링을 하기 전이고 요게 프로파일 드릴링을 한 후죠. 그래서 요 부위의 뼈를 이렇게 가듬어 내야지만 여기에 힐링 캡을 위한 공간이 안착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술을 해내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뭐 굉장히 짧은 그 제품 소개 영상이긴 한데 여러분이 기존에 사용하셨던 SQ 임플란트와 거기에 따른 독립된 또 다른 커넥션, 이것을 이제 미니 커넥션이라고 이름을 명명을 하고요. 3.5와 4.0을 동일한 커넥션으로 가면서 벽의 두께를 증가시키는 것은 전치부, 상하악, 소구치까지 제가 아직 대구치는 데이터를 더 완성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오늘 좀 짧은 강의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